일부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그 목소리가 시작돼요. 제가 직접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제 머릿속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눕게 될 때면 이런 말이 들려요. 어차피 오늘도 별거 없을 텐데 뭐하러 일찍 일어나? 1교시부터 졸 거면서. 아직 하루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더 심해져요. 부은 얼굴을 보면서 세수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또 시작되거든요. 얼굴이 이 모양인데 화장한들 뭐가 달라져? 어제 본 그 애는 화장 안 해도 예쁘던데. 너는 화장해도 그 정도야. 가장 이상한 건 제가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마치 제가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려와요. 옷장 앞에서 입을 옷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벌 꺼내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목소리가 속삭여요. 뭘 입어도 촌스러워 보일 거야. 그냥 후드티나 입어. 어차피 내 몸매론 뭘 입어도 똑같아. 저는 그저 예쁘게 입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아침밥 먹을 때도 그래요. 엄마가 밥 많이 먹으라 하시면 살 더 찔 텐데 뭐하러 많이 먹어? 어차피 네가 다이어트해도 걔들처럼 안 돼. 포기하고 그냥 살아. 엄마는 그냥 제가 건강하게 잘 먹기를 바라시는 건데 왜 제 머릿속 목소리는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집을 나서면서 이어폰을 끼는 이유는 사실 그 목소리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악을 들어도 그 목소리는 더 선명해져요. 마치 음악 위에 자막이 떠오르는 것처럼 더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다른 학생들을 보면 더 심해져요. 쟤들 봐. 다들 친구들이랑 떠들고 있네. 너만 혼자야. 항상 그랬지. 인기 있는 애들은 따로 있어. 넌 그냥 그런 애야. 왜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제가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듯이 말해요. 학교에 도착하면 더 노골적이에요. 저기 1등부터 10등까지 애들 봐. 너는 몇 등이었지?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못하면서 용돈 받기가? 쟤들은 꿈도 크게 꾸던데 너는 뭐가 되고 싶다고? 제일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어제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수업 못 따라갈 거야. 선생님이 질문하면 어떡하지? 또 모르는 척 해야겠다.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너만 몰라서 바보 같을 거야. 정말 무서운 건 이 목소리가 24시간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더 크게 말해요. 마치 진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제가 뭘 못하는지, 뭘 부족한지, 뭘 포기해야 하는지 너무 정확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제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친 걸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학생인데 왜 이 목소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괴롭힐까요? 2부. 풍납동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상담 얘기가 나왔어요. 1교시 수업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 주에 진로 상담 있으니까 미리 생각해와. 어느 대학 가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그때 저는 잠깐 설렜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적어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 하면서 연필을 잡았는데 그때 옆자리 친구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서울대 가려면 어느 학원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죠. 아, 강남 쪽에 좋은 데 많지. 대성, 메가스터디 본원이라든지.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목소리가 시작됐어요. 강남? 너는 풍납동이잖아. 그런 곳 다닐 돈이나 있어? 제가 설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렸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모여서 학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강남 수학학원 상담 받아봤는데. 어디? 나도 알아보고 있어. 일단 한 달에 80만 원 정도는 기본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또 시작됐거든요. 80만 원? 우리 집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그 돈 내겠어? 아빠는 또 한숨 쉬시겠지. 화장실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그 학원을 검색해봤어요. 혹시 친구들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입학금 70만 원, 월 수업료 82만 원, 교재비 별도. 저는 바로 핸드폰을 껐어요. 그때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봐, 이것도 못하면서 뭘 꿈꾸는 거야.
친구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넌 구경만 하고 있어. 현실을 받아들여. 너희 집안 수준이 그 정도인 거야.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잠실 롯데타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사는 애들은 걱정 없겠다. 학원비? 그냥 카드 긁으면 끝이겠지. 넌 그런 애들이랑 같은 시험 치는 거야. 공평하다고 생각해? 풍납동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서 생각했어요. 같은 송파구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엄마한테 학원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 엄마 표정 보면 알잖아. 돈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괜히 부담 주지 마. 이미 충분히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 그날도 아무 말 못했어요. 엄마가 왔어? 밥 먹었어?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네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강남 학부모들 사교육비 월 평균 200만원. 200만원이요. 저희 집 월세가 60만원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 달에 저희 집 월세 3개월치를 공부에 쓰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였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너는 그들과 다른 급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선이 달라. 꿈꾸지도 마. 너 정도론 안 돼.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 그게 현실이야. 무서운 건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돈도 없고 환경도 다르고 기회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 생각이 이렇게 선명하지? 마치 누군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날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님이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풍납동 현대아파트요 라고 했어요. 그때 택시기사님이 풍납동이요? 라고 하면서 잠시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네. 주소 정확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지만 하는 소리에 다 들어있었어요. 거기 라는 그 뉘앙스가요. 그 순간 또 그 목소리가 택시기사도 알고 있어. 너희 동네가 어떤 곳인지. 이게 현실이야. 인정하고 살아.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 목소리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속삭이는 걸까요? 마치 제가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3부. 머릿속 자동재생 그 소리의 정체. 중간고사 성적표를 봤던 날이었어요. 그날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목소리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수학 67점, 영어 72점, 국어 58점. 그 순간 정말 0.1초도 안 돼서 그 소리가 시작됐어요. 역시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애들은 90점대인데 넌 이것밖에?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또 실망시켰네. 타이밍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어요. 슬퍼할 틈도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공격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성적표를 가방에 구겨 넣었는데 그때도 그 소리가 계속됐어요. 이렇게 숨기는 것부터가 창피한 거야. 당당할 만한 성적이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지. 쉬는 시간에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야, 나 이번에 수학 95점 나왔어. 너는 어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성적표를 더 깊숙이 숨겼어요. 나는 그냥 그래. 친구가 가고 나자마자 또 시작됐어요. 쟤는 95점이래. 너는 67점. 28점 차이야. 이게 너와 쟤의 차이야. 평생 쟤 밑이야. 인정해. 정말 야비하게도. 친구 앞에서는 조용하다가 혼자 남으면 더 크게 속삭여요. 마치 친구가 있을 때는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적표 받았어? 어때? 그때도 그 소리가. 실망시키고 싶어? 또 한숨 쉬게 만들고 싶어? 괜찮다고 거짓말해. 어차피 바꿀 수도 없잖아. 저는 결국 거짓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평범해. 집에 와서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때 그 소리가 제일 심했어요. 침대에 엎드려 있는데 끝없이 속삭이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이미 겨울방학 계획 세우고 있을 거야. 쟤들은 겨울 캠프, 넌 뭐 할 거야? 집에서 놀기? 벌써부터 더 벌어지고 있어, 격차가.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또 어차피 따라잡을 수 없어. 뭐하러 애쓰는 거야? 쟤들은 이미 다음 단원 끝났을 텐데 넌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정말 신기한 건 그 소리가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친구들 SNS를 보면 바로 나타나거든요. 해외여행 사진, 맛집 사진, 새 옷 사진들을 보면 쟤는 또 해외여행 갔네. 너는 언제 가봤어? 새 옷도 매번 사 입고 너는 작년 옷도 입고 다들 사는 세계가 달라. 넌 그냥 구경만 해.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새로운 도전을 생각할 때예요. 어느 날 용기 내서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리하지 마. 너 주제에 현실을 봐. 내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는지. 꿈 크게 꾸면 상처만 더 커져. 그 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저는 바로 브라우저 창을 닫아버렸어요. 정말 치밀해요. 그 소리는. 제가 가장 이욕적일 때 그 확신을 갖고 공격해요. 제가 가장 외로울 때 더 크게 속상여요. 제가 가장 약할 때 절대 놓치지 않아요. 새벽에 잠 못 잘 때가 제일 심해요. 새벽 3시쯤 되면 그 소리가 가장 활발해져요. 내일도 똑같을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친구들은 꿈 향해 달려가는데 넌 제자리 걸음. 부모님도 속으로는 실망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무서운 건 그 소리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소리가 마치 나를 보호하는 척 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전에 미리 포기해. 그게 현명한 거야.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안 해. 네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야. 마치 친구인 척 하면서요. 합리적인 조언인 척 하면서요. 사실은 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소리 진짜 내 목소리 맞나? 저는 이렇게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포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끝없이 부정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 소리는 24시간 깨어 있어요? 왜 이 소리는 제가 약할 때만 나타나요? 왜 이 소리는 절대 격려하지 않고 항상 포기하라고만 해요? 정말 이상해요. 진짜 친구라면, 진짜 저를 아끼는 목소리라면 가끔은 응원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끔은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런 말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소리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포기하라고 비관하라고 체념하라고만 해요. 마치 누군가 제 안에서 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이런 소리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 소리가 정말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인지 의심해 본 적 있나요? 4부. 방법은 다 써봤어요. 그 소리에 너무 지쳐서 뭔가 해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핸드폰으로 자존감 높이는 법을 검색해봤어요. 조회수 100만 넘는 영상들이 쫙 뜨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어요. 밝은 목소리의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할 수 있어.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하게 말했어요. 나는 소중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그 소리가 거울 보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네. 이상하지 않아? 억지로 위로한다고 바뀌는 줄 알아? 네가 소중하다고? 누가 그렇게 느끼는데? 첫날부터 무너졌어요. 거울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책을 사봤어요.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코너를 한참 둘러봤어요. 마인드셋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자존감 수업. 용돈을 모아서 3권이나 샀어요. 밤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 형광펜으로 쳤어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과거는 과거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다. 공책에 명언들을 다 적어놨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매일 아침 그 문장들을 외웠어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 동기부여 팟캐스트도 들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이어폰을 끼고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 부자들의 마인드셋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만 도착하면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주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요.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외운 모든 긍정의 말들이 한순간에 결국 달라진 게 뭐야? 책 읽고 팟캐스트 들었는데도 이 꼴이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실력이 느는 줄 알았어. 현실은 현실이야. 포장해봤자 소용없어. 3주 동안 해온 모든 게 1초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감사 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예쁜 다이어리도 사고 좋은 펜도 샀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해진다고 했거든요.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감사한 일. 1. 늦지 않고 학교 갔다. 2. 점심이 맛있었다. 3. 친구가 말을 걸어줬다. 일주일 후부터 쓸 게 없어졌어요. 억지로 찾아내려고 해도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 없었거든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억지로 찾고 있는 거잖아. 늦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정말 한심하다. 이런 것도 감사해야 할 정도로 내 인생이 비어 있다는 거네. 2주 만에 포기했어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이번엔 새벽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했거든요. 운동복도 새로 사고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뛰었어요. 첫날은 정말 뿌듯했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일 후 알람이 울렸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지금 자고 있는데 너만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네. 어차피 며칠 못 갈 거면서 뭐하러 시작해. 작심삼일이라고 넌 늘 그랬잖아. 알람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새벽 운동도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명상을 해봤어요. 핸드폰으로 명상 앱을 다운받고 마음 비우기 현재에 집중하기를 시도했어요. 방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비워라, 호흡에만 집중해 하면서 10분을 버텨보려고 했어요. 2분도 안 돼서. 이런 거에서 뭐가 바뀌는데? 종교인도 아닌데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해. 명상 앱까지 지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됐어요. 새벽 운동도, 감사일기도, 긍정학원도, 명상도. 시작할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 다 무너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소리가 더 강했어요. 수십 권의 책도, 수백 개의 명언도, 온갖 방법들도. 그 한마디 앞에서는 다 무력했어요. 그래봤자 넌 거기까지야. 더 무서운 건 그 소리가 제가 노력할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거였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봐, 그래도 안 되지? 라고.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 라고. 마치 제가 변화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그 소리는 제가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걸까요? 왜 그 소리는 제가 희망을 가질 때마다 그걸 꺾으려고 하는 걸까요? 마치 제가 망가져야만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5부. 누군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야, 너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인다.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는데 정말 지친 눈빛이었나 봐요. 응. 근데 뭘 해도 안 돼. 수진이가 말했어요. 뭔가 너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이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게 신기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넌 되게 밝고 긍정적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 그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맞아요. 저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수진이가 더 진지하게 말했어요.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들 정말 다 내 생각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머릿속인데 내 생각 아니면 뭐야?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있잖아. 교회에서 배운 건데.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생각에 거짓말을 섞어서 속이는 존재가 있다고 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생각인 것처럼 속삭이는 거야.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수진이가 계속했어요. 그 소리들. 넌 안 돼, 포기해, 넌 부족해 이런 것들 말이야. 근데 잘 보면 그 소리들은 절대 너를 격려하지 않잖아. 항상 포기하라고만 하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 번도 격려해준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그 소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수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표가 뭔지 알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들을 우리 손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 소리가 제가 뭔가 시도할 때마다 나타났는지, 왜 그 소리가 제가 희망을 가질 때마다 나타났는지, 왜 그 소리가 제가 좋아지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는지. 수진이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걸 아셨어. 그래서 그 거짓말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야.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야.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내 머릿속 그 소리들. 바로 그거야. 그때 정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렇게 교묘했는지, 왜 그렇게 끈질겼는지, 왜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지. 수진이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있잖아. 나도 중2 때 진짜 힘들었어. 부모님 갈등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들렸거든. 내 잘못이야, 네가 문제야, 이런 소리들. 정말? 응.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 소리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됐어?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별로 안 믿었는데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가 작아졌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힘을 잃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됐던 일을 누군가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셨어. 그 거짓말쟁이도, 그 모든 거짓말들도. 학교 시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한번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조용히. 그냥 한 번만.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중얼거려 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가 정말 잠깐 멈췄어요. 처음으로. 진짜 조용했어요. 머릿속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끝없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정말 잠깐이지만 사라진 거예요. 정말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됐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6부. 이제는 내가 말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는데 그 소리가 조용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거든요. 세수하면서도 기다렸어요. 평소라면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별거 없을 거야. 또 힘든 하루겠네. 이런 소리부터 시작됐을 텐데. 안 들려요. 놀란 표정으로 거울 속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정말 안 들리네? 하면서요. 학교 가는 길에도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다른 학생들을 보는 순간 저 애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넌 돌아왔구나 했는데 이번엔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해봤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가 작아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힘을 잃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볼륨을 줄인 것처럼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서 시험지를 받을 때도 또 망쳤을 거야. 넌 늘 그래. 이번엔 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엔 그 소리가 더 빨리 멈췄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차분하게 시험지를 볼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나 절망감 없이요. 점심시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너 뭔가 표정이 다르다. 조금 신기해하며 대답했어요. 응. 어제 네가 말한 거 해봤어. 정말? 어때? 신기해. 그 소리가 정말 작아져.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아.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맞지? 나도 그랬어. 처음엔 신기하다가 점점 확신이 생겨. 그날 오후 집에서 숙제할 때도 어려운 수학 문제 앞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어차피 못 풀거면서 뭐하러 시간 낭비해? 이번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집중이 됐어요. 문제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차근차근 풀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가족과 식사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 응. 뭔가 편해 보여. 엄마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바뀐 게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나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평온했어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젠 제가 먼저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소리가 속삭이기 전에 제가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부정적인 소리 대신 이것부터 말하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학교 가는 길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제가 힘들 때나 실패했을 때 또 들려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도 역시 넌 그 정도밖에. 이번엔 즉시 대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젠 그 소리에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논쟁하거나 반박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이 이름을 선언하기로 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다. 정말. 응. 나도 느껴. 그 소리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넌 그 거짓말보다 강한 걸 알고 있잖아.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그 모든 거짓말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7부 당신에게도.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부정적인 소리 대신 이걸 먼저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가끔 그 소리가 또 들릴 때가 있어요.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서울대 합격하려면 최소 2등급은 되어야. 순간 그 소리가 들렸어요. 넌 3등급도 안 되잖아. 꿈꾸지도 마. 하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밝아진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젠 그 소리가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공부할 때도 예전과 달라요. 실패해도 역시 안 돼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해보자. 수진이와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말했어요.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응. 나도 신기해.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있잖아. 나 같은 애들이 또 있을 것 같아. 그럴 거야. 그 애들한테도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당신 안에서도 그런 소리 들리나요? 넌 안 돼, 넌 부족해, 포기해. 넌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넌 그 정도야. 그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생각인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그렇게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소리가 저인 것처럼 속삭였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세요. 조용히. 혼자서라도.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주도권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소리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이 당신 안의 거짓 소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그 소리에 맞서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